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이 어느 정도 계산은 거의 다 끝났어. 뭐 여태껏 뭐 방정식 뭐 하고 뭐 하고 막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사실 여기 이제 파트는 이제 순열과 조합의 파트거든. 그래서 순열과 조합이라는 거 뭐 처음 들어볼 거야. 근데 사실 별 다를 게 없는 게 어디서 온 거냐면 경우의 수에서 온 거야. 너네 경우의 수 배워봤지? 그지? 경우의 수는 중학교 때도 하고 초등학교 때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다시 한번 배우는 건데, 너네 중학교, 그러니까 지금 세 번에 걸쳐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배워. 초, 중, 고 이렇게 배워서 초중고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 경우의 수에 대해 배운단 말이야.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일일이 다 찾아냈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 사건에 대한 경우를 일일이 다 찾아냈단 말이야. 근데 중학교를 넘어와서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조금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조금 생각을 하는 거지. 초등학교 때는 되게 막 무식하게 그냥 다 찾아냈다면 중학교 때는 조금 생각을 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본 거야. 그래서 무슨 특징이 있냐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뭐 특징이냐면, 예를 들면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뭔지를 찾아보라 이거야.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구했냐면, 동전 앞면 나오고 1, 동전 앞면 나오고 주사위 2, 동전 앞면 나오고 뭐 주사위 3 이렇게 해서 막 찾아내다가 마지막까지 해서 뭐 뒷면 나오고 뭐 6 이렇게까지 다 찾아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일일이 다 사서 12가지예요 라고 쓰는 게 초등학교였어. 초등학교 때 일일이 다 세는 거지. 근데 이제 중학교 와서 너네 언제 배웠어? 중3 때 배웠니? 중2 때 배웠니? 중2 때 배울 거예요. 중2 때 마지막에 이걸 배울 거야. 중2 때 배우는데, 중2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각각의 그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세는 거지. 예를 들면 동전 한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 라고 했을 때 몇 가지라고 할 수 있죠? 2가지. 앞면 아니면 뒷면. 2가지란 말이야. 그럼 동전 하나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 라고 했을 때는 몇 가지? 6가지라고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 가지수를요 일일이 나눠서 센 거야.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와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이 경우의 수를 일일이 센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얘를 더할지 곱할지가 문제였죠. 그래서 이 초중고의 큰 변화는 이 중학교 때 이 구역을 나누고 사건을 나누고 나눈 다음에 그 나눈 사건들을 각각 뭘 쓸지, 즉 뭐라 쓰면 곱을 할지 합을 할지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였죠. 그래서 얘네를 곱할 때는요 언제 쓰는 거고 합할 때는 언제 쓰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됐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는 이게 가장 큰 차이야. 그래서 곱할 때는 어떤 걸 곱하는 거였냐면 뭐 말로 표현하자면 동시에라는 말이 있어.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말은 뭐 동전 하나랑 주사위 하나를 동시에 던졌다라고 하면, 너네 하나는 여기 이렇게 달고 있는데 동전 하나랑 주사위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던졌다라고 하는 걸 동시에라고 하잖아. 근데 수학적 의미의 동시에는요 동시간대가 아닙니다. 수학적 의미의 동시에는 동시간대라는 의미는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에 같이 뭘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점심에 밥을 먹고 커피를 먹었어. 오늘 점심에 밥이랑 커피 먹었어 라고 하면 내가 커피에 밥을 말아 먹겠니? 그게 아니겠죠. 밥을 먹고 나서 커피를 먹은 거겠죠. 너네 의미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누가 너네한테 나 점심에 밥 먹고 커피 먹었어 하면 어떤 사람이 밥이랑 커피를 어떻게 같이 먹어 라고 생각하겠어. 밥을 먹고 나서 커피를 먹었다고 하는 거지. 이 의미가 수학적에서는 이것까지도 동시에라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됐어? 수학적 의미에서 동시에라는 건 동시간대, 밥과 커피를 동시에 간대에 같이 먹은 게 아니라 밥과 커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도, 밥을 먹고 나서 커피를 먹은 것도 나는 동시에라고 할 거야. 그런 의미, 즉
이 곱이라는 사건은요, 어떤 하나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나는 너네한테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그 흐름이 깨졌냐 안 깨졌냐요. 곱이라는 건 내가 그 하나의 사건이 내가 하나의 사건을 안에서 구역을 나누고 구역을 나눠서 얘네를 이제 곱하고 더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흐름이 깨졌냐 안 깨졌냐라는 건 사건이 끝났냐 안 끝났냐를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잘 봐. 이거 예를 들어줄게. 동전 하나와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 동전 하나와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 그럼 동전 하나와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건 내가 동전을 하나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2가지.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6가지. 그럼 이 사건은 내가 일단 구역을 나눴잖아. 사건을 2개로 나눴잖아. 그럼 내가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사건이 끝나니?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사건이 끝나? 아니야. 동전 하나를 던지고 나서 주사위 하나까지 던져야 사건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한 가지 사건의 흐름 안에서 있으면 이 녀석은 뭐라 따지는 거냐면 곱사건입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12가지. 얘랑 똑같이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게 곱사건의 의미야. 동시에라는 말은 동시간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 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밥을 먹고 싶어. 그래서 김밥 천국 가가지고 김밥이랑 뭐 라면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한번 해보자. 김밥 천국에 김밥이랑 라면밖에 없어. 그래서 김밥은 뭐 참치김밥이랑 뭐 치즈김밥이랑 뭐 있냐? 김치. 다음에 뭐 있냐? 뭐 있어? 뭐 있냐? 그냥 일반 김밥 이렇게 할 거. 라면은 뭐 김치 있고 뭐 치즈 있고 다음에 뭐 참치 이렇게 해보자. 아 귀찮아. 이렇게 있다고 보자. 그러면 내가 김밥집에 가서 김밥집 가서 김밥과 라면을 하나씩 먹을 거야. 내가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과 라면을 먹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물론 여기서 고르는 건 하나씩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김밥과 라면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내가 김밥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얼마죠? 4가지가 되겠지. 그리고 라면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첫 번째, 옛날 같았으면 이걸 일일이 다 세었어야 된다고. 옛날 같았으면 내가 참치김밥을 골랐으면 라면은 김치도 고를 수 있고 치즈도 고를 수 있고 참치도 고를 수 있어. 그래서 다 썼어야 된다고 초등학교 때. 근데 중학교 넘어와선 이 각각의 사건을 경우의 수를 직접 따로따로 구해본 다음에 얘를 이제 곱할까 더할까만 생각해 주는 게 중학교 때 경우의 수라고.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곱할까 더할까가 문제잖아. 근데 잘 봐. 김밥과 라면을 고른 거야. 김밥과 라면을 고른 거라고. 그럼 내가 김밥을 고른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거야? 끝난 게 아니야. 나는 뭐까지 골라줘야 돼? 라면까지 골라줘야 하는 거야. 김밥을 골랐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게 아니고 라면을 골랐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김밥과 라면을 동시, 즉 여기서도 이 말은 동시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김밥을 고르고 먹다가 갑자기 라면을 골라도 이건 동시에라는 의미야. 그래서 결국엔 김밥과 라면을 고른다는 건 하나의 사건에서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얘는 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야? 12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거지.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얘를 골라? 그럼 내가 이렇게 3개 고를 수도 있고 이렇게 3개 고를 수도 있고 이렇게 3개 고를 수도 있고 이렇게 3개 고를 수도 있어서 3개 해서 다 더하면 얼마? 12가지. 그래서 12가지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자 그러면 합이라는 건 어떻게 쓰는 건가요? 라고 하면 일단은 첫 번째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보단 이 2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법칙을 쓸 수 있어. 2가지를 만족시켜야 돼. 합법칙은 첫 번째 일단은요. 동시에라는 말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어야 해. 무슨 말인지 했어? 하나의 딱 사건을 봤는데 얘네 2개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르는, 예를 들면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르는 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하는 건 그때 합법칙을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도 추가해야 되냐면 그거, 즉 내가 고르는 그 경우를 나눴을 때 그 경우가 빠짐없이 있어야 돼. 빠짐 없이. 이 2개를 만족해야 돼. 합법칙이라는 건.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그럼 이번에는 김밥 천국에 가가지고 김밥 또는 라면을 고르는 경우의 수야. 김밥 또는 라면 한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똑같아. 김밥 또는 라면을 고르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내가 김밥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가지. 라면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라고 놓은 다음에 김밥 또는 라면이니까 내가 만약에 김밥을 고르고 나서 라면도 고를 수 있어? 그건 안 되는 거지. 왜? 내가 김밥 또는 라면을 하나를 고른다라는 건 걔네들 전부를 합쳐서 하나를 고르겠다는 거 아니야? 걔네들 김밥 4종류와 라면 3종류 중에서 하나를 고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김밥을 고르면 라면을 고를 수 있어 없어? 없어. 내가 라면을 고르면 김밥을 고를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 둘을 고르는 그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는 거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구역을 나눌 때 내가 이 김밥과 라면의 경우의 수를 나눌 때 이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세줬냐? 하나, 둘, 셋, 넷 빠짐없이 셌지? 하나, 둘, 셋, 넷 셋이 하나, 둘, 셋 빠짐없이 셌지? 빠짐없이까지 셌잖아. 그럼 이 경우엔 뭐 하는 거라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이해가 분명히 안 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이건 지금 원래 곱과 합은요, 너네 진짜 어려웠을 거야. 중2 때도요, 문제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려워. 사실 이 경우의 수 파트는 진짜 뭔가 너네가 이게 쓴 게 답인가? 이거 무조건 답이야 라고 했는데도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진짜 긴가민가한 문제가 정말 많거든. 결국에 유형 싸움이야.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접해봤는지에 따라서 너네가 이걸 경험해보고 안 해보고는 차이는 확실히 달라. 무슨 말이 되니?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더 예시를 들어볼게. 만약에 이번 김밥 라면 말고 우리가 여행을 갈 거야. 부산까지 여행을 갈 건데 서울에서 아산 갔다가 대전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부산을 갈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루트가 우린 결국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거야. 우린 서울에서 부산 이렇게 갈 거란 말입니다.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거야.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바로 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거야. 그리고 서울에서 아산을 가는 경우가 4가지, 아산에서 대전을 가는 경우가 2가지, 대전에서 부산 가는 경우가 3가지, 그리고 아산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가 또 있는 거야. 1가지. 됐어? 그럼 여기서 너네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첫 번째 구역을 나눠봐야 될 거 아니야. 너네가 가질 수, 즉 얘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는 경우의 수를 일일이 다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 번째, 서울에서 아산 갔다가 대전 들렸다가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 2번째, 또 뭐 있어 얘들아? 서울에서 아산 갔다가 부산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그지? 서울에서 아산 갔다가 부산 가는 경우도 이렇게 분명 존재할 거야. 됐어? 그리고 또 뭐 있어? 또 뭐 있을까? 뭐 있어 얘들아? 그렇죠. 서울에서 바로 부산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 됐어? 그럼 잘 봐. 세볼게. 너네 서울에서 아산 갔다 대전 갔다 부산 가는 이 루트, 서울에서 아산 갔다 부산 가는 루트, 서울에서 부산 가는 루트, 얘네들은요 각각의 하나의 사건들이죠. 이해했어? 이렇게 들렸다가는 이렇게 해서 부산 가는 경우 한 사건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부산 가는 사건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부산 가는 사건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이 각각의 사건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얘가 일어나면서 얘를 갈 수 있어?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죠? 동시에 없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는 사건들이야. 1, 2, 3번들은. 1번이 일어나면서 2번이 일어날 수는 없고 3번이 일어나면서 2번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얘네들은 동시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런 다음 내가 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경우를 셌을 때 그 가짓수를 빠짐없이 적었니? 혹시 내가 빠뜨린 경우가 있어?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들 중에서 내가 혹시 빠뜨린 게 있니? 지금 보면 빠뜨린 거 없죠? 그죠? 빠짐없이 다 적었어. 그럼 이건 결국엔 뭐 하는 거라고? 합사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들은
각각의 사건들의 경우를 구한 다음 뭐 하는 거라고? 뭐 해야 된다고? 더하는 사건들이라고. 얘네들은 합사건입니다. 그럼 잘 봐. 이제 각각의 이 사건이 얼마인지를 봐줘야 되잖아. 그럼 잘 봅시다. 각각의 사건들을 나타내는 방법은 준아. 각각의 사건을 나타내는 방법은 또 우리가 구역을 또 나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역을 나눠서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직접 세보기로 했죠. 서울에서 아산 가는 경우가 몇 가지? 몇 가지? 4가지. 아산에서 대전 가는 경우가 2가지. 대전에서 부산 가는 경우가 3가지. 서울에서 아산 가는 경우가 몇 가지? 4가지. 아산에서 부산 가는 경우가 몇 가지? 1가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경우가 몇 가지? 2가지. 됐어? 그럼 잘 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된다고. 서울에서 아산 걸렸다가 끝났어? 아니야. 서울 들렸다 아산 갔다 대전에서 끝났어? 아니야. 서울, 아산, 대전, 부산까지 가야 돼. 그럼 이건 하나의 뭐야? 사건이야. 하나의 사건 안에서 일어나는 흐름이라고. 그럼 얘네들은 뭐 해주는 거야?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얼마야? 24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서울에서 아산 갔다가 부산까지 가야 되는 하나의 흐름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몇 가지? 4가지. 몇 가지? 2가지. 그리고 나서 이 1번, 2번, 3번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며 내가 모든 사건들을 빠짐없이 적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무슨 사건이라고? 합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총 몇 가지? 30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도형에서, 이 문제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총 30가지가 되는 거지. 이 문제 하나로 무슨 사건과 무슨 법칙과 무슨 법칙이 둘 다 나온 거냐면 하나의 사건 안에서 곱법칙이 사용된 거고 구간을 나눴을 때 보이는 이 3개의 사건들은 합법칙까지 나온 거지. 무슨 말인지 됐어? 이게 곱법칙과 합법칙입니다. 무슨 말이 되니? 이게 지금 너네가 중학교 때까지 했던 경우의 수야. 이게 중2 때까지 했던 곱법칙과 합법칙의 이런 경우의 수야.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그냥 의미만 조금 달라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만 달라진 거야. 사실 푸는 방법은 중2 때 배운 그 경우 똑같아. 다만 의미랑 표현만 달라진 거야. 의미는 그냥 푸는 방법 되게 똑같거든? 근데 표현만 달라진 것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 7명의 학생이 있어. 7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시킨대. 7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시킨대. 그럼 너네 어떻게 했어? 일단 몇 자리 만들어? 7자리를 분명히 만들어낼 거랍니다. 그럼 분명히 7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한다고 했으니까 요 7자리를 이렇게 나열시켜놨다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이 들어갈 자리가 누가 들어갈 건지를 선택을 해줬지.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명이야? 가능성은? 7가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그렇지. 한 명이 이미 들어갔으니까 6명.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5,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4,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3,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2,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이 줄 세우는 건 내가 여기 한 명만 줄 세웠다고 해서 끝나니? 아니야. 결국에 7명을 한 번에 다 세워야 되는 하나의 사건 안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건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된다 이거지. 이해됐니? 곱해줬단 말이야 이거. 너네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중2 때 하던 내용들입니다. 너네 뭐 일렬로 줄 세우는 거 열심히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뭐 4명 일렬로 줄 세우는 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썼잖아.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표현만 좀 달라져. 우리 좀 멋지게 좀 고1 때 됐는데 고등학생 됐는데 여태까지 중학교 때처럼 하면 안 되잖아. 좀 멋있게 좀 쓰자라고 해서 생긴 게 뭐냐면 이걸 뭐라 부를 거냐면 7 팩토리얼이라고 부를 겁니다. 팩토리얼이라고 부를 거야. 이거 뭐야? 느낌표야? 느낌표. 팩토리얼이라고 부를 거야. 팩토리얼. 그래서 팩토리얼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그냥 만약에 4명의 학생이 있다고 해봐. 4명의 학생을 일렬로 또 나열시킨대. 그럼 너네 똑같이 이렇게 4자리를 만들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몇 명? 4명. 여기 3명. 여기 2명. 여기 1명. 그리고 하나를 줄 세운다라는 건 한 사건 안에서의 흐름이니까 이렇게 쓸 거라고. 여태껏 이렇게 풀어왔고. 근데 이걸 표현하는 방법만 다르게 해서 이제부터 이걸 뭐라 부를 거냐면 4 팩토리얼이라 부를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래서 팩토리얼의 의미는 이 수부터 시작해서 1까지의 곱입니다. 예를 들면
너네 5팩토리얼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곱일 거야? 5부터 1까지의 곱입니다. 10팩토리얼은 10부터 1까지의 곱입니다. 이게 팩토리얼의 의미야. 팩토리얼 하나 딱 붙이는 순간 그 수부터 천천히 내려가면서 결국엔 1까지의 곱을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했어? 요게 팩토리얼의 의미야. 그래서 새로 배우는 개념이 오늘 딱 순열까지만 할 건데 새로 배우는 개념은 이 팩토리얼의 개념과 순열의 개념밖에 없어. 근데 결국엔 푸는 방법은 너네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아. 그럼 잘 봐. 그럼 지금까지 너희가 이걸 배웠잖아? 그럼 이제는 뭘 배울 거냐면 잘 봐. 이제는 7명 중에서 6명이잖아. 6명 중에서 3명을 일렬로 나열한대. 3명을 일렬로 나열한대. 6명 중에서 3명을 일렬로 나열해. 그럼 몇 자리 만들 거야? 몇 자리 만들어야? 너네 그냥 중2 때 했던 것처럼 몇 자리 만들 거야? 몇 자리? 3자리 만들 거야. 3자리 3명을 이렇게 나열한다 했으니까.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명? 6명.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명? 5명.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4명이라고 해서 얘네들을 뭐 했어? 더할 거야? 곱할 거죠. 왜? 줄 세우는 거는 줄 세워야죠. 그죠? 한 번에 다 하나의 사건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계산했다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이제부터 이걸 좀 다르게 써보자 이거지. 이제부터 이 내용을 표현을 다르게 해보자 이거야. 계속 말로 이렇게 길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6, 5, 4라는 걸 보고 6명 중에서 4명은 6명 중에서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요라고 하는 거에 말이 너무 기니까 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꿔주자 이거야. 그래서 새로 만들어낸 기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봐봐.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시키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자 하는 걸 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부를 땐 6P3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순열이라고 부를 거야. 순열. 6P3. 이거 퍼지테이션이라고 하긴 하는데 6P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열의 의미는 순서를 지키면서 나열한다는 의미야. 순서를 지키면서 나열한다는 의미야. 순열이라는 건 순서를 지키면서 나열한다는 의미야. 그럼 6P3이라는 의미는 6명 중에서 3명을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의미는 6P3이라고 쓸 거야. 됐어? 무슨 말인지? 그럼 이런 거 너네 이제 다 구할 수 있다고. 잘 봐. 그럼 너넨 푸는 방법은 바뀌지 않아, 유빈아. 푸는 방법은 바뀌지 않아. 그냥 표현만 달라진 것 뿐이야. 그러면 너네 5명 중에서 4명을 일렬로 줄 세워라 라고 하면 몇 자리 만들 거야? 4자리 만들 거고요. 여기 몇 명 들어가? 5명. 여기 몇 명 들어가? 4명. 여기 몇 명 들어가? 3명. 여기 몇 명 들어가? 2명이라고 들어간 다음에 줄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얘들 뭐 해줘야 돼? 곱해줄 거라고. 됐어? 그럼 이 표현을 뭐라고 쓸 거냐면 5명 중에서 4명이 줄 세워요 라고 하는 거야. 부를 때 뭐라 쓴다고? 5P4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5P4를 쓰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5P4의 의미는 5명 중에서 4명을 줄 세우는 거나 5P4는 5명 중에서 4명을 줄 세우는 거나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7P2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7명 중에서 2명을 줄 세우는 거야. 그럼 7명 중에서 2명을 줄 세우는 건 너네 옛날에 해왔던 것처럼 하면 얼마로 계산해야 돼? 2자리 만들어 놓고 여기 몇 명 들어가? 7명. 여기 몇 명 들어가? 6명. 그리고 곱하는 거지. 됐어? 그럼 또 8P3은요? 의미가 뭐죠? 8명 중에서 3명을 줄 세우는 거. 8명 중에서 3명을 줄 세우는 거. 뭐라 쓸 거야? 3자리 만들어 놨겠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얼마야? 8.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7.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6. 곱했겠지. 이제 좀 느낌이 와? 그럼 잘 봐. 10P4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 쓸 수 있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이라고 쓸 수 있다 이거지. 좀 느낌이 오나 얘들아?
이 순열에 대한 느낌 좋아? 그럼 또 해봐. 3P2는 얼마야? 3 곱하기 2. 그럼 좀 느낌 오나? 얘부터 시작해서 이거의 개수만큼 내려가면서 곱하는 거지. 8부터 시작해서 3번 내려가서 곱하는 거지. 한 번만 더 해볼게.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어야지. 무슨 말이 됐어? 의미가 뭐라고?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 그냥 원래대로 너네 의미대로 가면 이게 나와. 세 자리 만들어 놓고 5명, 4명, 3명 들어갈 수 있고 줄 세우는 것까지 하면 곱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거까지 나오는 거야. 그럼 이런 건? 6P7 의미가 뭐야? 6명 중에서 7명을 줄 세운다. 말이 되냐? 뭐 귀신 데리고 왔나 봐. 뭐 6명인데 7명을 세우는데 뭐 이상한 거 보고 있는 거 아니야? 헛것 보고 있나 봐. 말이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NPR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부터 NPR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N명 중에서 R명을 줄 세우는 거야. 모르니까. 우리 언제 어디서 몇 명이 나올지 모르니까 N명 중에서 R명을 줄 세우는 거야. 근데 이 경우에 N과 R을 비교했을 때는 R은 N을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선생님 같으면요? 이런 거지. 6P6 의미가 뭐야? 6명 중에서 6명을 줄 세우는 거야. 그럼 6명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라 쓰기로 했죠 우리? 6팩토리얼 6팩토리얼이라 쓰기로 했죠. 어차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일 거니까 6팩토리얼이라 쓰는 거야. 따라서 얘는 같을 수까지 있다. 그러면서 NPN, 즉 N과 R이 같은 경우에는 뭐라 쓰냐면 N팩토리얼이라고 쓴다 라고 하는 거죠. 의미가 N명 중에서 N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그냥 N명을 일렬로 나열시키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N팩토리얼이라고 멋지게 쓰기로 했죠. 그죠? 좀 기깔나게. 그죠? 됐니? 이런 겁니다. 이게 순열이야. 별로 다른 거 없어요. 순열이란 건 결국에 의미만 달라진 것 뿐이고요. 얘들아, 의미만 달라진 것 뿐이고, 표현만 달라진 것 뿐입니다. 알겠죠? 너네 여태껏 푸는 방법 똑같아.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풀 때는요, 진짜 많은 문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진짜 경우의 수는 너네 실생활에서도 엄청 많이 쓰이고, 뭐 엄청나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요, 즉 이 순열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탑 5가 있어요. 순열 문제의 탑 5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열 문제의 탑 5가 뭔지 보자면 이걸 좀 알아야 너네가 문제를 풀 수 있어. 순열의 탑 5. 랭킹 1위부터 5위야. 첫 번째 뭐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웃한다. 이웃한다. 이건 뭐 중2 때 풀었을 때도 아마 봤을 건데요. 이런 겁니다. 이웃한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남자가 4명 있고 여자가 3명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남자가 4명 있고 여자가 3명 있어. 근데 예를 들면 남자끼리 이웃해야 된대. 남자끼리 이웃해야 된대. 얘네를 줄 세울 건데 남자끼리 이웃해야 된대 라고 하면 이제 이것부터 뭘 볼 거냐면 얘를 뭐라 쓸 거냐면 얘는 드럼통이라고 할 겁니다. 이웃하면 드럼통에 다 넣어버리는 거야. 뭔가 말이 좀 이상하지? 이웃하면 이 이웃한 애들끼리를 그냥 다 드럼통에 넣어버릴 거야. 그럼 드럼통 그거 하나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 드럼통 하나랑 얘를 이제 드럼통에 넣었어. 얘네 4명을 다 드럼통에 넣고 얘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하면 드럼통 한 개와 여자 몇 명? 여자 몇 명? 3명이야. 드럼통 하나랑 여자 3명이야. 그럼 총 몇 명을 나열하는 걸까? 몇 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거야? 4명. 그렇지. 드럼통 한 개랑 여자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건 결국에는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것과 똑같아. 그럼 4명을 일렬로 나열하면 뭐라 써야 돼? 그렇죠. 좀 이제 배웠으니까 4 팩토리얼이라고 쓰는 거죠. 됐어? 4 팩토리얼 쓰는 거야. 근데 끝이 아니라 그 드럼통 안에서도 남자들끼리 자리를 막 바꿀 수도 있다고. 남자들끼리 막 자리를 이렇게 막 바꿀 수도 있어. 그럼 남자들끼리 4명끼리 자리를 막 바꾸는 경우는 몇 가지야?
네 가지? 아니죠. 남자들끼리도 분명히 순서를 정해가면서 막 바뀌는 경우야. 그럼 순서를 정해가면서 줄을 세우는 거니까 얘도 뭐라 써야 돼? 그렇죠. 4팩이라고 써야지. 그러면서 얘네들끼리 줄을 세우는 거니까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드럼통 문제야.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여자끼리 이웃해야 된대. 여자끼리. 그럼 총 여자끼리 얘네들을 다 드럼통에 그냥 집어넣어. 또 집어넣으면 우리가 지금 나열해야 되는 수는 몇 개야? 몇 개를 일렬로 나열해야 돼?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럼 얼마나 써야 돼? 5 팩토리얼 쓰는 거야. 그러면서 이 드럼통 안에 있는 이 여자들 3명끼리도 자기네들끼리 막 위치가 바뀔 거야. 그 바뀌는 걸 뭐라고 써줘야 돼? 3팩이라고 써줘야지. 자기네들끼리도 막 일렬로 자리를 줄 바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도 곱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웃할 때야. 이웃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이웃하는 거, 뭐 남자들끼리 이웃하고 여자들끼리 이웃하고 또는 뭐 얘네 둘이 이웃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렬로 나열해도 되고 이런 문제들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는 적어도 양 끝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양 끝에. 적어도 양 끝에. 예를 들면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있어. 적어도 양 끝에 남자가 와야 된대. 남자가 1명은 와야 된대. 적어도 양 끝에 남자 1명 와야 된대. 그럼 이건 푸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푸는 방법이 두 가지야. 일일이 세줄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얘 지금 7명이죠? 그러니까 7명의 양 끝에 이렇게 누가 와야 돼? 남자가 1명은 와야 된다는 거야. 적어도 남자가 1명은 와야 된다는 소리는 여기가 만약에 남자면 여기가 여자 와도 괜찮아? 괜찮지? 적어도 양 끝에 남자 1명이니까 이건 괜찮은 거야. 그러면 여기 여자 오면 여기 남자 와도 돼? 괜찮지? 그리고 뭐까지 되는 거야? 남자 오고 남자 오는 것까지 되는 거야. 그럼 됐어? 그럼 잘 봐. 세볼게. 그럼 여기 남자 4명이잖아요. 그죠? 남자 4명 중에 여기 올 남자 고르는 게 몇 가지? 4가지. 여기 올 여자 고르는 거 몇 가지? 3가지. 그리고 나서 이 남은 2명 뺐잖아. 그럼 안에 가운데 몇 명 있어야 돼? 가운데 몇 명 있어야 돼? 5명. 그 5명끼리는 순서 상관없이 그냥 일렬로 나열시키면 되잖아. 그지? 그건 몇 가지야? 5팩. 5팩토리얼 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걸 결국에는 하나로 줄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얘들은 다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하나의 사건이잖아. 됐어? 무슨 말이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여자 오는 거 몇 가지? 3가지. 여기 남자 오는 거 몇 가지? 4가지. 남은 5명 그냥 가운데에서 일렬로 나열시키면 되니까 이걸 뭐라 써야 돼? 5팩.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곱해. 자 봐봐. 여기 남자와 몇 가지? 4가지. 여기 남자와 몇 가지? 3가지. 네 남자 제외하고 가운데 있는 5명끼리 막 자리 바꾸는 거 일렬로 나열시키는 거 몇 가지? 5팩.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들아, 내가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고 여자 남자 나누고 남자 나눈 이 경우들은 각각 경우들은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남자이면서 여자 올 수 있어? 이렇게? 얘가 되면서 얘가 될 수 있어? 얘가 되면서 얘가 될 수 있어? 없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적어도 양 끝에 남자 1명이 올 수 있는 경우를 빠짐없이 다 만들어줬니? 이거 말고 더 있어? 없어. 그럼 이 사건들은 각각 뭐 하는 거야? 합하는 거야. 이게 합사건의 곱사건 차이야. 그럼 여기서 합한다라는 건 얘 계산하면 얼마냐면 12 곱하기 5팩. 얘 계산하면 12 곱하기 5팩. 얘 계산하면 12 곱하기 5팩. 이걸 다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을 각각 다 더하는 거죠. 이게 합사건입니다. 이제 합사건과 곱사건의 좀 차이를 알겠어, 얘들아? 이런 거야. 근데 이 방법 말고 또 무슨 방법이 있냐면 얘들아, 적어도라는 말은요, 알고 있는 사람은 있을 텐데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푸는 게 더 좋다고 배웠을 텐데 배워본 적 있니? 적어도라는 말이 배어 있으면 이게 이렇게 풀면은 너무 수가 많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를 거냐면 이제부터
여사건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적어도라는 말은 이제부터 여사건이라고 부를 건데 여사건의 의미가 뭐냐면 적어도 양 끝에 남자 한 명이 오는 경우가 이렇게 많으니 그냥 아예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안 오는 걸 전체에서 빼주면 적어도 하나는 남자일 거냐 아닌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여자리가 있어. 여자리가 있는데 내가 그냥 여기다가 여기에다 여자 들어오는 경우를 세줘. 그럼 이것만 전체에서 빼준다면 여기 여자 오는 걸 전체에서 빼준다면 내가 전체 사건 중에서는 둘 다 여자 오는 건 이제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적어도 한쪽에 뭐가 있는 거야? 남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이게 여사건입니다. 그래서 여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에서 이 특정 사건이 해당이 안 되는 완전한 반대를 빼주는 거야. 전체에서 여자가 양 끝에 오는 경우를 이렇게 빼주는 거야. 그럼 결국엔 한쪽 끝에는 남자는 무조건 한 명이 있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됐니? 그럼 여자가 전체 경우의 수는 뭐라 쓸 수 있어? 그냥 7명을 일렬로 나열시키는 거겠지. 어차피 우리 7명을 일렬로 나열시킬 건데 그 중에서 이런 뭔가의 조건이 붙은 것 뿐이야. 그럼 그냥 전체는 그냥 7명을 나열하는 거지. 뭐라 써야 돼? 7팩이라고 써야지. 7팩이고 거기서 여자가 양 끝에 오는 경우는 얘가 몇 가지? 3가지. 얘가 몇 가지? 2가지. 그리고 이 5명 가운데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 몇 가지? 5팩. 곱하는 거지. 그럼 여기다 얘를 빼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 수와 이 수가 서로 똑같습니다. 얘를 다 더한 수나 얘를 이렇게 해서 계산한 수나 똑같아.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여사건에 대한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럼 이제 여사건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세 번째는 이웃. 앞에서 이웃 할 때 배웠잖아. 이웃하지 않도록. 이웃하지 않도록. 잠깐만. 이웃하지 않도록. 이웃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남자 4명과 여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남자 4명과 여자 3명 이렇게 있잖아. 그럼 남자들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또는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않도록이라는 말을 한번 배워보고 싶은 거지. 무슨 말 됐어? 그럼 이런 거야. 너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좀 큰 실수를 하는데 그러면 남자들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남자들끼리 이웃하지 않는 건 그냥 전체에서 남자들끼리 이웃하는 경우 빼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해봐. 얘들아 이건 남자들끼리 이웃하지 않은 거야? 남자들끼리 이웃하지 않은 거야? 그럼 반대로 남자들끼리 이웃한 거야? 이거는 이웃했다고 하기도 좀 뭐하고 이웃 안 했다고 하기도 좀 뭐합니다. 이웃했다고 하기도 얘네들끼리는 이웃했어. 근데 얘네들끼리 이웃하지 않았어. 그죠? 근데 얘네들은 또 따로 보기엔 좀 애매해. 그래서 이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여사건으로 푸는 게 아니야. 됐어? 무슨 말이 됐어? 그래서 이 사건은 뭐냐면 이런 경우는 뭐냐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를 이웃하지 않도록은 칸막이 문제야. 칸막이. 그래서 무슨 칸막이냐면 잘 봐. 이웃하지 않는 사람이 4명이잖아. 그지? 근데 이웃하려고 하는 사람 몇 명이야? 이웃하는 게 아니라 이웃하지 않는 사람 4명이잖아. 그럼 그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여자 3명이겠죠? 여자 3명을 칸막이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쓴 거지. 이렇게 해서 여자 이렇게 먼저 세우는 거야. 그럼 이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뭐라고? 여자 이렇게 3명을 일렬로 나누는 경우의 수 3팩. 3팩. 그럼 이제 남자를 어떻게 해주냐? 남자들 이제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 남자들은 이 여자들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돼. 그럼 남자들끼리는 절대 한 명도 이웃하지 않거든. 이렇게 남
남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럼 남자들 이렇게 해서 일렬로 나열시키는 경우는 몇 가지야? 4팩. 그렇지. 4팩이야. 그래서 일렬로 얘네를 한 번에 다 나열시켜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예를 들면 만약에 여자가 4명, 여자가 한 5명이야. 그리고 남자가 2명이야. 그럼 남자가 3명이야. 여자 5에 남자 3명이야. 근데 남자들끼리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이웃하지 않아도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뭘로 세운다고? 칸막이로 세운다고. 그럼 여기서 남자들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여자들을 뭘로 봐야 되는 거야? 칸막이로 보는 거야. 이게 다 여자들이야. 그럼 이 여자들을 일렬로 나열 먼저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들어오는 여자랑 여기 들어오는 여자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녀석들을 일렬로 나열시키는 걸 몇 가지 뭐라고 하는 거야? 5팩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이 남자들을 이 여자들 칸막이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남자가 몇 명이야? 3명이야? 남자가 3명이라고 했잖아? 그럼 너네 남자들 3명 중에서 이 6자리 중에서 3명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6자리들 중에서 3명을 집어넣으면 돼. 단 뭐를 생각하는 거야? 뭐를 생각해 줘야 될까? 그냥 간단히 생각해.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일렬로 줄 세우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런 거야. 그냥 이 6자리를 이거라고 해. 이 6자리 중에서 6자리 중에서 아니야. 3명 ABC라는 학생 3명이 이 6자리 중에서 하나씩을 택하는 거지.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얘가 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6가지. 얘가 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얘가 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 할 수 있어? 그렇지. 6자리 중에서 3자리를 뽑아서 나열한다 이거죠. 6자리 중에서 3자리를 뽑는다는 거죠. 그때 주는 건 순서가 있다고. 이렇게. 근데 이걸 쓰지 않아도 계산이 가능하다 이거지. 6자리 중에서 3자리, 이 한 명이 6자리 중에서 하나 택하고, 이 한 명이 6자리 중에서 하나 택하고, 이 한 명이 6자리 중에서 하나 택하면 되잖아.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가 A고, 여기 B 있고, 여기 C 있어. 그럼 남자들끼리는 이웃해? 안 해? 안 하는 거거든. 빈 공간이 있어도 남자들끼리만 이웃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들 그냥 접어버리는 거지. 그럼 여기 남, 남, 남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니? 이거야. 이게 이웃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웃하지 않도록은 뭐다? 칸막이 문제다. 네 번째. 네 번째는 네 번째는 뭐뭐 사이에라는 게 있거든. 뭐뭐 사이에. 뭐뭐 사이. 이거 말고 번갈아부터 합시다. 번갈아. 번갈아 가면서라는 게 있어. 예를 들면 번갈아 가면서라는 말은 총 2가지 경우로 나눠지는데 인원이 1명 차이 나거나 또는 인원이 0명 차이 나는 경우로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원이 1명 차이 나는 경우는 지금 딱 이런 경우야. 남자가 4명, 여자가 3명. 인원이 딱 1명 차이 나는 경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번갈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인원이 더 많은 녀석을 기준으로, 아니 인원이 더 작은 녀석 기준으로 합시다. 인원이 더 작은 녀석 기준으로 먼저 세워. 누가 더 적어? 여자가 더 적잖아. 그럼 여자 먼저 세워. 얘네 먼저 세우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팩이겠지. 일렬로 나열시켜야 되니까 먼저. 그리고 나서 이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가기만 하면 돼? 남자가 들어가면, 남자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게 딱 번갈아 쓰는 거 아니겠어? 남녀. 이 상황에서 여남 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거죠. 그죠? 번갈아 나와야 되는데 분명 나중에는 여남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래서 항상 인원 한 차이가 나면 누구를 기준으로 둬라? 작은 인원을 먼저 기준으로 둬라. 이해했어? 근데 이번엔 인원수가 안 차이나. 예를 들면 남 3에 여 3이라고 해봅시다. 남 3에 여 3이면 2가지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남 좀 크게 쓸까? 여남
남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남, 여, 남, 여, 남, 여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총 몇 가지냐면 두 가지가 나와.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자 일렬로 세우는 거 몇 가지야? 3팩. 남자, 삼자 이렇게 세우는 거 몇 가지야? 3팩. 둘이 곱하는 거겠지?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남자 일렬로 줄 세우는 거 몇 가지야? 3팩. 여자 일렬로 줄 세우는 거 몇 가지야? 3팩. 얘들이 곱하는 거겠지? 따라서 얘네 둘은 얘가 되면 얘가 될 수 있어? 얘가 되면 얘가 될 수 있어? 안 되죠? 반대로 얘가 되면 얘가 될 수 있어? 안 되지? 그러면서 내가 이 경우를 빠짐없이 세줬어? 그렇지? 그럼 얘네들은 더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 써야 되냐면 2 곱하기 3팩 곱하기 3팩이라고 쓸 수 있어. 어차피 두 개니까. 됐지? 이런 거야. 그래서 번갈아 하는 것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디 사이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에. 이 사이에라는 건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박스라고 생각할 거야. 박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보통은 남자 여자 문제로 잘 안 나오고요. 가족 구성원들 가지고 문제를 좀 내거든. 예를 들면 가족이 6명이야. 한 가족이 6명인데 가족 구성원이 뭐 어떻게 되냐면 7명이라고 합시다. 7명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아빠, 그다음에 엄마, 그다음에 뭐 누나, 그다음에 나, 그다음에 동생 이렇게 해서 총 7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동생이랑 나는 엄마 아빠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거야. 얘네라고 하겠죠. 이 사람들을 일렬로 나열시킬 건데 항상 일렬로 나열시킬 때 항상 엄마 아빠 사이에는 내가 있어야 된다. 나랑 동생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박스라고 생각할 거야. 박스 하나를 그려놓은 다음에 이 안에 두 명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지. 됐어? 두 안 또 딱 넣어버려.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랑 누구야? 이렇게 네 자리를 만들었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랑 누굴까? 엄마랑 아빠야. 사이에 들어갈 사람을 박스로 넣는 거야. 그럼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들어와야 엄마 아빠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야? 엄마 아니면 아빠일 거 아니야. 몇 가지? 2가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럼 몇 가지야? 1가지겠지. 왜? 여기서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여긴 정해진 거니까. 그러면서 여기에는 나 아니면 동생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2가지. 동생 아니면 나. 근데 여기 한 명 들어왔으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1가지겠지. 그러면서 밖에는 몇 명이 있어 또? 3명이 이렇게 남아있잖아. 그죠? 그럼 아까 드럼통처럼 얘도 이 박스도 하나의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럼 총 몇 명을 일렬로 나열시켜? 4명을 일렬로 나열시키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이 안에 엄마 아빠 자리 바꾸는 거, 나 자리 바꾸는 것까지 해주면 끝이다 이거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둡니다. 뭐 따로 또 예를 하나 들어주면 가족이 아니어도요. 예를 들면 가족이 아니어도 뭐 남자 5명에 여자 3명이라고 하면 남자 사이에 여자 3명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그럼 들어가야 할 애들을 뭘로 두나고? 박스로 넣어버려. 그럼 여기에는 총 몇 명이 들어가야 돼? 5명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5명이 이렇게 들어가야 이 안에 여자가 3명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들어올 남자 고르는 거 몇 가지? 몇 가지? 남자 몇 명인데? 5명. 그러니까 남자 5명 중에 이 앞에서 고르는 거 몇 가지? 5가지. 여기 몇 가지? 4가지야. 그지? 여기 한 명 남자 들어왔으면 나머지 남자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여기 여자 이렇게 3명 들어올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 3가지? 그럼 여기 여자 들어오는 거 몇 가지? 여기 여자 하나 여기 요 앞자리 여자 들어오는 거 몇 가지? 3가지. 여기 들어오는 거 몇 가지? 2가지. 여기 들어오는 거 몇 가지? 1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밖에 몇 명이 있어? 밖에 몇 명이 더 있어? 3명이 더 있잖아.
그지? 그럼 얘네들까지 쳐서 총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 몇 가지? 4패. 그래서 앞에 있는 애들까지 우리가 계산해줬던 거 다 곱해줘야 돼. 이렇게. 이게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이게 사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이에는 박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순열에서 나올 수 있는 좀 5가지 좀 유명한 문제들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대표 문제 좀 한번 보면 경우의 수부터 좀 대표 문제 보면 너네 아마 좀 해왔던 문제도 좀 많을 거야. 자, 이런 거 한번 보면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 또는 8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두 자리 자연수니까 한 수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죠? 이게 두 자리 자연수이잖아.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서 각각의 자릿수를 더해서 3이 돼야 된대. 뭐 있어? 1, 2, 또 1, 또 없어? 있는데 그렇지 3령 또 0, 3 나올 줄 알았지. 두 자리 자연수였죠. 0, 3은 3이죠. 안 되죠.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다음 8은요? 뭐 있어? 1, 7 2, 6 3, 5 4, 4 5, 3 6, 2 7, 1 8 0까지 있겠죠. 되니? 이런 건 뭐 너네 여태껏 해왔던 뭐 기본적인 경우의 수고요. 자, 이런 거 보면요. 어떤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는 얘들아, 어떤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는 그 방정식 앞에 이 개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수 앞에 있는 개수들, 이 개수들이 큰 애들 기준으로 먼저 두면 좋아. 작은 애들보다는 큰 애들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은데, 이건 지금 누가 더 커? y가 더 크죠? 그럼 y를 기준으로 두는 게 좋아. 그럼 따라서 y가 만약에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부터 시작할 수 있어? 1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 y가 1이면 x는 얼마여야 돼? 6이어야 되는 거 아닐까? y가 2면 x는 얼마여야 돼? 4. y가 3이면 x는 얼마여야 돼?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y가 4면 x는 0. 근데 x, y는 자연수라 했으니까 얘는 탈락이겠지. 그래서 순서쌍은 1,6 잘못 썼네. 6,1 4,2 2,3이라고 쓸 수 있겠지. 총 몇 개? 3개 쓸 수 있는 거. 큰 녀석 기준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다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진대? 2번 던진대. 그랬을 때 첫 번째는 6의 약수의 눈이, 두 번째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라고 하네요. 그럼 첫 번째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와야 돼. 6의 약수. 6의 약수는 뭐야? 뭐 있어? 1, 2, 3, 6.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오려면 몇 가지 있어? 3이랑 6이라서 2가지 있는 거지. 그럼 잘 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진대.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진대. 그럼 한 번 던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2번째까지 던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말도 결국엔 동시에라는 겁니다. 이 말도 결국엔 동시에라는 거야. 한 개 던지고 2번 던져서 첫 번째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오고 두 번째는 3의 배수까지 나와줘야 된다 이거야. 그럼 얘네 둘이는 뭐 해줘야 된다는 거야? 하나의 사건이야. 한 번 던지고 2번까지 던져야 끝나는 거야. 그럼 한 번 던졌을 때랑 2번 던졌을 때 나오는 사건들은 서로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된다 이거지. 몇 가지? 8가지.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할 거야. 너네 처음부터 많이 헷갈리면 이렇게 더하기 빼기가, 더하기 곱하기가 뭔지부터 좀 많이 헷갈릴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지점 ABCD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대. 그래서 우리는 A에서 출발해서 D까지 가야 된대. 그럼 이런 거야. 그럼 A에서 출발해서 D까지 가는 경우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보자 이거지. 뭐 있어? B 갔다가 D 가는 요런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A에서 C 갔다가 D 가는 요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됐어? 그럼 잘 봐. 내가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를 빠짐없이 세줬어? 빠짐없이 세줬어? 더 있어? 없죠? 그런 다음에 얘가 일어나면서 얘가 일어날 수 있어? A에서 B, D 가는 이 경우에서 얘까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몸이 2개가 아닌 이상 못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들의 사건은 더해줘야 된다 이거지.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며 내가 모든 사건을 빠짐없이 일어나게 했으니 빠짐없이 구해놨으니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서로 더해줘야 되는 합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럼 그 안에 있는 걸 계산할 때는 뭘 써야 되냐면 하나의 사건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이잖아. 그지? 그럼 A에서 B 가는 경우가 몇 가지? 3가지. B에서 D 가는 경우가 1가지.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해줘야 되는 거야? 곱해줘야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A에서 C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 C에서 D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얘네 둘은 뭐 해줘야 되는 거야? 곱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나서 각각의 사건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며 빠짐없이 구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뭐 해줘야 된다고? 더해줘야 된다는 거지. 다음. 얘들아 너네 혹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니? 혹시 뭐 처음 배워보는 친구도 있을 거고. 이런 거야. 우리는 이제 직접 약수를 소인수분해해서 구하지 않아도 아니 소인수분해 말고 직접 약수를 막 1, 48, 뭐 2, 24, 막 3, 16 막 이렇게 직접 구하지 않아도 약수의 개수를 금방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 거야. 뭐냐면 이런 거야. 48을 소인수분해하면 2에 24에 2에 12에 2에 6에 2에 3이라서 48을 뭐라 쓸 수 있냐면 48을 2의 4제곱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120이라는 녀석을 또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2에 60, 2에 30, 2에 15, 3에 5라고 쓸 수 있어. 그럼 따라서 120이라는 애를 뭐라 쓸 수 있냐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도 쓸 수 있거든. 그럼 여기서 이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각각의 소인수분했을 때 이 지수에다가 얘는 뭐가 숨어져 있는 거야? 1이 숨어져 있는 거고 얘도 뭐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각각이 1이 숨어져 있는 거지. 이 지수들의 플러스 1씩 해서 곱하면 돼. 이게 뭐냐면 약수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얘는 10개야. 얘는 뭐가 되냐면 3 플러스 1, 1 플러스 1에 1 플러스 1에 답은 얼마가 되면 4, 2, 2라서 얼마? 16이 될 거야.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녀석으로 한번 설명해 줄게. 잘 봐. 그럼 2의 4제곱이라는 건 2가 몇 개야? 4개지. 그지? 그럼 내가 여기서 예를 들면 너네 약수라는 건 결국엔 저 녀석을 어떤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이 약수가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68은 68에 48? 아니 48은 68에 48? 또는 뭐 16 곱하기 3? 이렇게 두 개를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그 말은 즉 한쪽에서 예를 들면 한쪽에서 이 중에서 한쪽에서 몇 개를 가져가고 예를 들면 여기서 2의 제곱을 가져가게 된다면 2의 제곱을 하나 이렇게 똑 떼간다면 나머지 쪽에서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 쪽에 2의 제곱과 3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두 개의 곱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한쪽에 2의 세제곱이 있으면 다른 쪽에는 2 곱하기 3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난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2의 제곱,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까지 있고 2의 4제곱까지 있으며 이런 표로 나눴을 때 여기는 3의 0제곱, 3의 1제곱이라고 표현해 준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한 걸 여기다 한번 써보는 거지. 얼마야? 혹시 3의 0제곱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 3의 0제곱. 모든 지수의 제곱 0제곱은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야. 그래서 1입니다. 그럼 얘는 1에다가 2를 곱하는 거네. 얼마? 2. 1에다 4 곱하는 거네. 얼마? 4. 8, 16. 그죠?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애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3에다가 1 곱하는 거네. 얼마? 3. 3에다 2 곱하니까 6. 3에다 4, 12. 3, 24, 48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이게 결국엔 뭐야? 각각의 수들이 뭐가 되겠어? 48의 약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왜 1을 더하냐가 궁금했었던 친구들이 있겠는데 얘네들 때문이야. 얘네들 때문에 원래 4개고 1개였잖아.
근데 여기다 얘네들까지 생각을 해줘서 플러스 1씩 하는 거야. 그래서 5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우리 이거는 그냥 알아두기만 해. 아, 왜 이렇게 나왔냐면 알아두기만 해. 우리는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지수의 각각의 지수에 1씩 추가해서 곱하면 그게 결국엔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됐어? 이거야. 다음. 색깔 칠하는 건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그지? 색깔 칠하는 건 되게 많이 해봤을 텐데, 너네 솔직히 뭐 색깔 칠할 때요, 뭘 기준으로 두냐가 좀 중요한데요. 좀 기억해두는 게 좋아. 이 색깔 칠하는 문제는 뭐 되게 많이 나오거든. 색깔 칠할 때 기준으로 두는 그 곳이 뭐냐면 제일 많은 면적을 공유한 면이야. 제일 많은 면적을 공유한 거. 예를 들면 얘는 얘밖에 안 되지. 얘는 얘밖에 안 되죠. 얘는 누구랑 돼 있어? 얘랑? 얘랑도 다 돼 있잖아. 근데 제일 많이 면적이 붙어 있는 거, 걔를 기준으로 둬야 돼. 걔를 먼저 색깔을 칠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지금 B가 제일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잖아. 붙는 면이. 그럼 얘를 먼저 두면 색이 몇 개래? 4개래. 그럼 4개 중에 여기를 칠하는 건 몇 가지야? 4가지 아니겠어?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이 C를 쓸 때는 인접한 부분은 다른 색으로 칠한대. 같은 색을 써도 좋은데 인접한 부분은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C는 B를 쓴 색은 사용할 수 없는 거겠지. 그럼 총 몇 가지? 3가지야. 그런 다음 A를 보면 A는 당연히 B랑 붙어있으니까 B에 쓴 거 쓰면 안 되겠지. 그래서 3가지야. 근데 C에 쓴 건 써도 괜찮다 이거지. 그래서 총 몇 가지? 3가지가 돼. C에 쓴 것도 얘는 인접하지 않았으니까 사용할 수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이 됐어? 그래서 이거를 다 색깔을 칠해주는 게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는 다 뭐 해줘야 돼? 곱하는 거지. 색깔을 전부 다 칠해야 되는 게 하나의 사건이니까. 됐니? 자, 이번엔 순열에 관한 내용인데 순열에 관한 내용이고 얘들아 7P2를 보면 뭐라고 떠올려야 된다고? 7명 중에서 2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뭐라 써야 돼? 7 곱하기 6이라고 쓰는 거라고 했죠? 그럼 따라서 7 곱하기 6 곱하기 3팩토리얼이고 따라서 3팩토리얼은 얼마야? 6 정도 되니까 42 곱하기 6이 되겠네요. 얼마야? 250? 이 정도 되려나? 일단 근데 이거 팩토리얼 보통 팩토리얼 한 7팩까지는 외웁니다 보통. 근데 이게 외우는 게 그냥 단순히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얘들아 3팩이 아까 얼마였어? 6이잖아? 4팩은 3팩에 4 곱한 거 아닐까? 왜냐면 4팩의 의미는 뭐야?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라서 3팩은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여기다 4만 곱해주면 4팩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냥 6에다 4 곱하면 24야. 그럼 5팩은 4팩에 뭐 곱한 거겠어? 5 곱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얼마야? 120. 6팩은 5팩에 6 곱한 거 아니겠어? 얼마? 720. 요 정도까지 외워두면 조금 좋습니다. 솔직히 7팩까지는 수가 너무 커가지고요. 자체로는 안 외웁니다. 그러니까 수 자체로는 그냥 통째로는 외우진 않아. 나중에 이제 7팩을 이제 뭐 1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쭉 쓰는 것까지는 알아두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뭐 보통 6팩까지는 계산이 쉬우려고 그냥 외워두는 게 좀 좋긴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수도 아니고. 자, 봅시다. 올리브? 에 있는 5개의 문자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얘들아 모음이 뭐야? 뭐야? 나 영어 몰라. 모음 뭐 얘기해줘. O, I랑 E? 이렇게 모음 3개야? 아, 그럼 얘네들끼리 뭐 한대? 이웃해야 된다고? 그럼 뭐 생각해? 이웃. 방금 했는데 까먹었어. 이웃하면 드럼통 생각하라 했죠? 드럼통 안에 묶어놓고 나머지 L과 V는 따로따로 이렇게 있다고 하죠. 그럼 드럼통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포함해서 총 몇 개를 일렬로 나열시키는 거야? 3개. 3개를 일렬로 나열시키는 거 얼마? 3팩. 그리고 나서 이 드럼통 안에 있는 이 녀석들끼리 자리 막 바꾸는 거 몇 팩? 3팩. 따라서 얼마다? 36이다. 다음.
안 한 거 없지. 자, 봅시다. 자, 어느 식물원에 청소년 2명과 어린이 3명을 한 줄로 서서 입상해야 되는데 청소년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돼. 이웃하지 않는 거 뭐라고 얘들아? 뭘로 쓴다고? 이웃하지 않는 거 뭐? 뭐라고? 칸막이. 칸막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뭐가 되는 거야? 칸막이가 되는 거지. 지금 뭐 청소년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누가 칸막이가 되는 거야? 어린이가 칸막이가 이렇게 돼야겠죠. 어린이 이렇게 칸막이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 칸막이 세우는 이 어린이들끼리 자리를 막 바꾸고 일렬로 세우는 경우를 몇 가지? 3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칸막이들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가기만 하면 돼? 누가 들어가기만 하면 돼? 청소년 2명이 들어가기만 하면 돼. 무슨 말이 됐니? 청소년 2명이 이 4자리 중에서 선택만 하면 돼. 그러면 4자리 중에서 청소년 1명이 선택하는 거 경우에서 몇 가지? 4가지. 그리고 남은 한 자리 선택하는 거? 3가지 아니겠어? 4자리 중에서 2자리만 택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야죠. 얼마입니까? 6 곱하기 4 곱하기 3 72 이렇게 나오겠네. 다음. 자,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운대. 얘들아, 번갈아 세운대. 번갈아 나왔네. 번갈아. 그러면 인원수 차이가 1명이거나 없거나. 그죠? 1명은 딱 정해져 있는데 0명은 2가지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고라고 하면 중고 될 수 있지만 고중 이런 형태로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중학생 2명 일렬로 세우는 거 몇 가지? 2팩. 고등학교 2명 일렬로 세우는 거 몇 가지? 2팩. 여기도 2팩, 여기도 2팩. 따라서 이 2가지 경우가 2개씩, 똑같은 게 2개씩 있으니까 뭐라 써야 돼? 2 곱하기 2팩 곱하기 2팩이라 쓸 수 있겠죠. 됐니? 그래서 총 얼마다? 8이다. 게다가 2팩이나 2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2팩은 2 곱하기 1이니까 2랑 똑같아. 봅시다. 자, A, B, C, D, E, F의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대. 근데 D가 맨 앞에 와야 된대. 그러면 6개의 문자를 이렇게 일렬로 나열한다고 하면 D가 맨 앞에 와야 되니까 그냥 D를 맨 앞에 놓고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D를 그냥 맨 앞에 주어. 얘 깍두기 그냥 앞에 세워버려. 그리고 나머지 5명이 그냥 여기서 막 아무렇게나 자리를 바꿔도 D는 항상 맨 앞에 있는 거겠죠. 그럼 나머지 5개의 문자가 그냥 여기 안에서 뭐 해주면 돼? 일렬로 줄 세워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야? 5팩. 얼마? 120.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3번째, B가 몇 번째? 5번째? 그럼 여기 만약에 A가 3번째고 B가 5번째 이렇게 왔다고 해. 그냥 넣어놓고 그냥 각각의 자리에 다른 문자들 껴주면 돼. 그럼 각각의 자리에 다른 문자 껴주는 거 생각하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2가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1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끝났죠. 뭐 해야 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얼마? 24. 됐니? 그러니까 여태껏 너네가 해왔던 그런 경우의 수랑 다를 게 없어. 그냥 지금 너네가 오늘 배운 건 그냥 조금 특별한 유형과 그냥 표현하는 방법만 조금 달라진 것 뿐이야. 자, 액션 영화 3편, 공포 영화 3편 중에서 2편을 택하여 차례대로 관람할 때 얘들 적어두네. 적어두면 뭐 일일이 다 찾아둬도 좋지만 보통 빠르게 찾으려면 이걸 뭐라고 생각한다고? 적어두는 무슨 사건? 여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사건. 그럼 여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적어도 한 편의 공포 영화를 관람해야 된다는 건 2개 중에 공포 영화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냐? 영화 2편을 보는데 공포 영화 하나는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는 있고 2개까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럴 바에는 그냥 전체에서 공포 영화를 아예 안 고르는 걸 빼주면, 공포 영화를 아예 안 고르는 걸 전체에서 빼주면 적어도 하나는 공포 영화는 무조건 들어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이런 거죠. 전체는 뭐야? 라고 하면 6편의 영화 중에서 2편을 선택하는 거잖아. 6편의 영화 중에서 2편을 선택하는 거니까 뭐라고 써야 돼? 6 곱하기 5라고 써야겠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전체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 중에서 우리는 뺄 거야. 뭘 뺄 거냐면 공포 영화를
선택 안 하는 걸 뺄 거야. 그럼 그 말은 즉 공포 영화를 선택 안 하겠다는 건 뭐로 2개 뽑겠다는 거야? 액션 영화를 2개 뽑아버리겠다는 소리지. 공포 영화를 하나도 안 뽑겠다는 소리는 액션 영화를 2개 뽑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액션 영화 2개 뽑는 건 뭐라 써야 돼? 3 곱하기 2라고 해야죠. 3 곱하기 2. 빼버려. 얼마야? 24가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고른 이 24가지는 이 경우는 전체에서 공포 영화를 선택 안 한 걸 뺀 거니까 이 말은 즉 공포 영화가 적어도 1개는 포함된 거죠. 포함된 거죠. 됐니? 다음. 자, 0부터 1, 2, 3, 4까지 해서 5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넣을 거래. 그럼 이런 거 아니야? 그럼 5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딱 자리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치? 그럼 하나하나씩 좀 세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가지? 맞죠? 4가지죠. 왜? 0은 들어올 수 없잖아. 5자리라고 했는데 앞에 0이 들어오면 4자리가 돼버리잖아. 그지? 0은 빼고 4개. 그 다음 여기는 몇 가지? 몇 가지? 4가지. 왜? 이 중에서 0을 제외하고 앞에서 하나를 썼으면 다시 두 번째부터 뭘 들어올 수 있어? 0이 들어올 수 있잖아. 그래서 다시 0이 들어와. 그래서 여기서부터 몇 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되겠지. 하나 쓰고 하나 쓰고 하나 쓰고 하나 쓰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걸 뭐 해줘야 돼? 우린 결국엔 5자리 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만드는 것까지 하나의 사건이죠. 얘네들 다 뭐해?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됐니? 다음. 가끔 이 사전식 배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얘들아, 사전을 보면 무슨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사전을 보면 가나다라 순으로 되어 있고 영어로 보면 ABCD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모든 문자들도요. 앞에 A로 시작했으면 예를 들면 여기가 A면 그 다음 오는 빠른 숫자는 뒤에 또 A로 오는 애가 시작될 거야. 그 다음이 A로 되는 애 끝났으면 B로 오는 애가 들어올 거야. B로 오는 애 끝났으면 C로 오는 애 이렇게 순서로 쭉쭉쭉 갈 거라고. 각 자리 숫자에 제일 빠른 애들이 먼저씩 와야 이게 사전식 배열이거든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잘 봐. 우리가 궁금한 건 BCDA야. BCDA. 근데 BCDA는 앞자리가 뭐야? B야. 그럼 앞자리가 B라는 건 이미 앞자리가 A인 것까지는 다 뭐 한 거야? 지나간 거야. 맞지? 이해했어? 그럼 앞자리가 A가 왔을 때라고 하면 앞자리가 A가 이렇게 왔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BCD 아니야? 그럼 BCD끼리 막 자리를 바꿔서 쓸 수 있잖아.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DC 이렇게 사전식 배열로 쓰면 이렇게 계속 쓸 거 아니야. B 다음 B 다 썼으면 C 다음에 BD 이렇게 올 거고 C 다음에 DB 이렇게 올 거고 C 끝났으니까 뭐 와야 돼? D가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 다음 그 다음 숫자가 BC랑 CA 이렇게 CB 이렇게 되겠지. 이게 사전식 배열이야. 됐어? 그럼 이렇게만 찾을 수 있지만 얘가 4개 4자릿수라서 이렇게 사는 거지. 너네 5자리 6자리 수면 이거 진짜 못 찾아내 이렇게. 무슨 말 됐어?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건 이 녀석의 사전식 배열이 궁금한 게 아니야. 얘는 어찌됐든 지나간 애야. 필요 없어. 우리 몇 번째 자리인지만 궁금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필요 없는 놈들은 그냥 지나쳐. 그럼 A가 시작이었을 때 A로 시작되는 녀석들의 사전식 배열은 몇 개냐라고 하는 거지. 그럼 결국엔 얘네들끼리 지들끼리 막 알아서 자리 바꾸고 일렬로 배열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라 쓸 수 있어? 3페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결국엔 여기서 막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총 몇 개가 있다는 거야? 6개가 있다는 거지. 그 말은 즉 1부터 6까지 해서 6개가 끝났다라는 건 B부터 시작하는 이 녀석은 몇 번째부터라는 거야? 7번째라는 거지. 여기에 6번째까지 끝났으니 그 다음 오는 B는 7번째 이거지. 그럼 그 다음 오는 거 B, A, C 누구겠어? D 아니겠어? 사전식 배열이면. 됐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또 CDA야, CDA. CDA. BCDA. B 온 거 확인했어. 오케이, B 온 거 확인했고 CDA가 와야 되니까 얘 다음엔 뭐야? B, A, D, C, D. 그 다음 누가 와야 돼? B는 이미 앞에 있잖아. A 다음에 얘네들끼리 중에서 B 다음에 쓸 수 있는 수가 누구야? A 다음에 쓸 수 있는 수가 누구야?
C 아니겠어? 이거? 왜? A 다음에 C잖아. 그지? B는 이미 앞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C 왔으면 누구 와야 돼? A, D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B, C 뭐 나와야 돼? D, A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지. 여기 있네. 됐어? 7, 8, 9, 10번째. 10번째. 됐어?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거지 뭐래? 7번째 문자여야 돼. 17번째. 그럼 잘 봐. 어찌됐든 간에 A가 앞에 A가 왔을 때도 몇 번째에서 끝났어? 6번째에서 끝났지. 그럼 앞에 B가 온다고 한들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수는 총 몇 가지야? 결국엔 문자 몇 가지를 움직여야 돼? 안에서? 3개를 움직이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쭉 나열하면 몇 개가 나오겠어? 6개. 3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왜? 얘네들끼리 또 막 자리 바꾸는 게 사전식 배열이 또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해서도 12개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런 다음에 또 그 다음은 누가 와야 돼? C 와야 되는 거 아니야? C? 그럼 C도 마찬가지로 C로 시작하는 이 4개의 문자열을 막 뒤집으면 몇 개 나오겠어?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결국엔 여기까지 왔을 때, 즉 C의 마지막 문자 배열이 몇 번째라는 거야? 18번째라는 거지. C의 마지막 문자 배열이 18번째라는 거야. 그럼 C는 있어. 그럼 C의 마지막 문자의 배열이면 제일 늦은 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제일 늦은 애? 누구야? D 아니겠어? 그지? 그 다음에 또 누구야? C, A. 이게 뭐야? 18번째. 그럼 이거 바로 위는 뭐야? C, D, A, C겠지. 뭐야 잘못 썼다. C, D, A, 여기 B, 여기 B 아니야? 그지? C, D, A, B 이렇게 되겠지. 이게 몇 번째가 되는 거야? 17번째 되는 거지. 됐니? 이렇게 찾아야 돼.